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번초 수석교사 송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반초에서 이번에 1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 임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멋진 박남기 교수님과 함께하는 구직 실무와 학급 경영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첫 번째 강의는 35년 동안 현장과 함께한 원로 선배님, 제 시각에서 바라본 학급 경영 이야기였다면은 오늘은 정반대로 봄날의 새싹처럼 맑고 고운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3년의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쩌면은 그 가르치는 교사 유전자보다는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가 학습이라는 그 배움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은, 아직까지는 그 남아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대강주교대 여러분 후배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모셔온 분입니다. 함께 해주신 임수진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 자, 오늘 선생님께서 학급 경영에 대해서 우리 후배님들께 아주 따끈따끈한 멋진 정보, 또 유익한 정보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한번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원대학교를 다니다가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서 사실 세종에서 먼저 3년째 일을 하다가 올해 대반초등학교에 와서 1학년 담임을 맡게 된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어땠어요? 처음 학교 이제 임용 발령 받으시고 네. 학생으로서만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셔서 물론 예비 교사로서의 대학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 딱 발을 들였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학급 경영이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아이들과 만난 게 사실 대학교에서 한 달 정도 실습 기간밖에 없었는데 막 처음에 저는 3월 발령을 받게 되어서 2월에 학교에 일주일 동안 가서 학급 경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1년 학급 경영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 처음 만나는 그 학급 경영 틀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선배 교사님들한테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짧아서 이제 저는 첫 해에는 차근차근 거의 아이들과 같이 배워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학급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스텝 바이 스텝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3월 달에 학기가 바로 시작하는데 그 준비하는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학생의 유전자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입장으로 돼버렸을 네. 때문에 당황스러운 점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1학년 맡고 계시는데 네. 그 3월 한 달 동안 아예 우리 아이들이 그 머리털나고는 학교라는 것을 처음 와본 애들인데 그 애들하고 같이 살아봤던 이런 생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도 1학년이 이번에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 1학년들도 학교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학교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는 이런 곳이야. 학교는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규칙을 잘 지키고 서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야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1학년들은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유치원 때까지는 친구들이랑 계속 노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과 수업으로 소통하는 경우는 또 처음이어서 그렇죠. 애들한테 그걸 좀 더 쉽고 즐겁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 우리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한테 애정을 주고 또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네. 그 선생님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교사로서의 첫 출발하는 거.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공교육이라는 그 제도권 안에 처음 발을 들이는 그 같은 처지, 네. 동병상련의 입장 이런 점에서 맞아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즐거웠던 거 우리 1학년의 그럼 선생님 그 전에는 몇 학년 정도 맡으셨어요? 1학년이 지금 처음이시죠? 1학년은 이번에 처음 했고요. 원래 첫 해 때는 5학년, 그 다음에 3학년, 그리고 5학년 해서 아직까지 2개 학년밖에 안 해보고 이번에 1학년 더해서 3개 학년 좀 맡아봤습니다. 1학년 맡으면 그 다른 고학년에 비해서 교사로서 참 즐거웠었던 거 이런 거는 뭐가 후배들에게 들려줬을 때 이런 점을 하면 1학년은 참 좋다 네. 해보니까 이런 거 뭐 있어요? 네, 일단 제가 1학년을 하고 나서 좋았던 점은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수업 준비, 그 다음에 업무나 이런 것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거나 자기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랑해요 적고 선물을 주거나 이럴 때마다 저는 참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도 받고 참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네. 우리 후배님들 막 에너지가 팍팍 받습니다. 선생님 말씀 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에너지를 받고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작은 반이긴 하지만 네. 각각의 아이들이 다른 배경식도 가지고 있고 네. 생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 각각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이들 모두가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성격, 이 개성이 모두 다 다른데 사실 학교에서 반에서 어떤 수업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저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규칙이란 것도 있고 아이들 개개인 특성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주면 좋지만 이게 아무래도 다수이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줄 수 없을 때가 참 힘들고 그다음에 또 유독 더 자기의 개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에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모두에게 맞추자 이렇게 우리 이 규칙은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자 이렇게 그걸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사실 참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도대체 제가 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거를 이해시켜주고 또 습관이 형성되게 하는 게 가끔씩 좀 힘이 붙일 때가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건 또 그 서로 생각하면서 하면은 보람이 있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요. 네.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해 준다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주고 훈련시켜준다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고학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다 쌓아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애들이 개성까지 참관해 버렸을 때 네. 공동체에 대한 가치 또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가치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고민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와서 내가 준비가 됐다면 조금 더 쉽게 이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뭐 선생님으로서 노하우나 나의 경험 이런 게 나를 해보니까 좋았다.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현장에 나와보지 않은 교대생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아동 발달 단계를 아는 게 저는 참 도움이 됐었어요.
이제 저는 임용고시를 시험을 치고 바로 발령을 받은 케이스라서 그 이제 조금 배웠던 지식들이 기억이 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동 발달 단계를 아는 것은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기준이 각각 달라요. 나는 이 아이들은 뭐 숙제 내온 거 잘 해와야 되고 이 정도 나이대 되면은 선생님이 집중하라고 하면 무조건 집중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른데 사실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게 되는 나이가 있고 그게 아직 어려운 나이가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그 발달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발달 단계보다 살짝 낮은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도 그러면 얘를 이 단계까지 끌어올려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더 높은 아이들은 얘는 이 단계보다 평균적인 단계보다 지금 조금 더 우수한 아이구나.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좀 더 학급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학부모님들께 아동 발달 단계 지금은 이 수준인데요. 이 아이는 이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걸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노하우 같아요. 이제 현장에 나오면 학부모님들이 또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규 적용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전문적 지식과 이론적이 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젊어서 이 사람들이 뭘 알 것 같지는 않네 이런 학부모들 사고가 있어요. 그 전문가적인 것에 대한 시각보다는 뭐야 우리 딸 정도로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케어한다고 했을 때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는 이런 거. 그런데 방금 우리 임수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어떤 그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포스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는 학부모들이 듣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로서의 프로 정신을 학부모에게 그대로 내비쳐 줄 수 있으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알아야 되신다는 거. 이런 쪽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은 객관적 기준이 확보되기 때문에 나의 주관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고 학부모로부터도 더 좋은 신뢰관계도 되고 일석이조의 이런 그 좋은 노하우를 말씀드려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어려웠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관련 서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의 어떤 교사로서의 나에게 맞는 그 티칭 방법도 있고 케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 직접 현장에 나와서 학급 경영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해야 좋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인성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책이라는 거는 제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미리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학급 경영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로 많이 봤던 거는 1, 2, 3 매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학급 경영, 학급 세우기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아서 3월 한 달을 준비할 때 저는 첫 해 때는 그 책을 구입해서 한번 보고 일단 따라해봤어요. 왜냐면은 아직 내가 어떤 틀도 없고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모방이잖아요. 이 모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자신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해서 항상 관련 서적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동료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또 그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실 매년 달라지는 학생들에게 매년 똑같은 학급 경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반 애들한테는 이런 A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올해는 B라는 게 더 맞을 것 같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좀 더 멋진 학급 경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어제 제가 1차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비의 중요성, 우리 임수진 선생님께서 직접 모방하면서 학생은 없지만 따라 해본다고 하는 그 준비, 그 링컨이 말하는 것처럼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라는 프로 정신으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흉내를 내본다라는 거, 창의적인 학급 교육 이전에 내가 그 지금까지 이론화되면서 객관화되면서 증거화돼 있는 거, 이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하면서 다양한 습관을 통해서 내 것만의 고유한 학급 경영, 이런 스타일을 찾아가 본다는 그 정통기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임수진 선생님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동료 선배님, 같은 동료 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급 경영에 도움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가, 이제 저희 대만초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대부분 학급 안내판 이런 것이 있는데, 학급 안내판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초창기 때 보면은 어떤 인간을 기르고 싶어 하는가, 우리 반에 대해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거. 자, 우리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다.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선생님이 될 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어떤 학급의 비전, 이 비전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비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나 통합해주는 역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학급을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그 본인이 갖고 꿈꾸는 철학을 어떤 실현해 볼 수 있을 때 구체적인 인간상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선생님은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없는 상태로 그냥 해도 무방한가 궁금해요. 제가 일단 첫 해 때 갔을 때는 사실 준비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기도 했고, 바로 3월 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가 어떤 학급을 만들어야 되지? 나는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는 채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급 경영을 시작했는데, 그냥 보고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으면 애들한테 해보고 또 이런 것도 있네?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걸 하네? 책에서는 이런 걸 추천하네? 이렇게 해서 이거 좋아 보인다 하고 막 썼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목표도 없이 내가 어떤 학급을 만들 건가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 하고 쓰니까 아이들도 확실한 목표 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학급 전체가 조금 이 전체적인 목표가 없고, 그 다음에 되는 대로 하는,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지내면 됐지, 좀 이런 식으로 학급이 운영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3월 달에 처음 이제 발령을 받게 된다면 가자마자 바로 하라는 게 학급 목표를 쓰세요. 이렇게 업무적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싣게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빨리 해서 주세요 라고 해서 뭐지? 나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좋은 말 다 집어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학급 경영이라는 게 아이들과 함께 어떤 목표 하나를 향해서 함께 더 성장하고 달려가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이 하루하루 오늘 즐거운 활동했어. 오늘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사실 교육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교육 철학, 나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만약에 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학급을 만들면
우리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어떤 어린이 상을 애들한테 말을 해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교직 입직 딱 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을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것도 괜찮지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간이 안 섰었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쳐주는 것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학급을 같은 에너지를 쓰고 운영하면서 효과는 좋게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틀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지속 가능한 학급 교육 시스템화시켜서 돌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에너지도 학생의 에너지도 조금 더 나은 쪽에다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깨달으는 인재도 없습니다. 역시 그 교육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른 이 직업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입장에서도 괜찮은 이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학급 일지를 작성을 하면은 학급 경영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학급 일지. 이 학급 일지라는 게 저 처음에는 학급 일지 다른 선생님들이 항상 이 A4 용지에 좀 얇은 종이들을 항상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는 다이어리, 수첩, 제 거 스케줄만 기록하고 내가 오늘 업무를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오늘은 수업을 이런 과목 뭘 할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만 다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학급 일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학급 일지라는 거는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 내외로 이렇게 수가 될 텐데, 그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는 평소에 숙제를 잘 해오는지, 숙제를 어떤 식으로 해오는지,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이 학생은 굉장히 착하고 배려심 있고 남을 잘 도와주는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학부모 상담 때라든지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지를 적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좀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학급 경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급 일지 작성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 임수진 선생님께서 금방 말씀에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던 것 중에 8시간 중에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을 문제를 정의하는 데 씁니다. 이거는 무슨 질문을 임수진 선생님께서 동료 선배님을 봤을 경우에 뭘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저게 뭐지?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출발이거든요. 어떤 질문. 근데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관찰력과 사고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록의 중요성. 어떤 데이터예요. 증거 가능한 데이터.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그냥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아이를 쭉 관찰하면서 그 아이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누적했을 때 그 정보 자체가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그 개인의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친구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문제는 조금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 데이터 자료를 확보한다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임수실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급 일지를 우리 후배님들에게 작성하는 거 권해드린다는 거 너무 좋은 생각 해주신 것 같아요. 35년이 승리나보다도 우리 임수실 선생님께서 훨씬 더 이런 분들이 교단에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학교를 취직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아무 때나 제가 시간에서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같은 시간을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남기 교수님 때문에 저희 대관초에서 수석과 우리 임수진 선생님하고 어쩌면 저는 이제 원로교사, 우리 임수진 선생님은 새싹교사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역량, 그 역량만 하나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좋은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임수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선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의 짧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같은 교단을 쓰고 교직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같이 인사하고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가